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한선인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우애가 좋은 형 한선이와 동생 지호, 4살 터울인 두 형제가 처음 만난 건 3년 전입니다. 9살 한선이가 처음 이 집으로 발을 들이던 날, 한선이는 낯선 환경이 싫었습니다. 겁에 질려 밤새 울었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엄마의 피나는 노력과 관심이 한선이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갑자기 내 아이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차갑게 닫혀있던 한선이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은 한선이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선이네 가족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을 홀로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사한타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위탁가정 아동들의 실태를 진단합니다. 한인들의 뉴스 가이드 시사한타. 오늘은 전반적인 위탁가정 실태와 이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 그리고 문제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한선이 가족 모습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직접 만나보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여느 가정이랑 다름없이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제가 정말 친형제처럼 잘 싸우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잘 놀고 있었고요. 실제 한선이는 10살 때 입양돼서 지금 13살인데요. 처음에는 못하는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다재다능한 아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선이는 농구도 좋아하고 또 피아노도 정말 잘 쳤는데요. 피아노의 경우에는 최근 리사이틀에서 우승도 할 만큼 이게 정말 재능의 장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3년 전 이 위탁가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입양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면에는 어머니의 상당한 노력과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땠었습니까? 당시 위탁가정에 들어올 때는 한선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많게 된 건 아니지만 자폐증의 증상이 있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장애도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거의 한 달에 몇 번 못 갈 만큼 그렇게 음식 장애도 심해서 이제 그게 화장실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기도 했고 시력도 거의 실명 수준이어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현재는 시력도 수술을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되고 지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은 아니에요. 다 가정에 문제점이 있고 방치됐거나 학대당했거나 그리고 부모들이 다 문제가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많고 가장 큰 문제가 정서불안인데 또 분노 장애라든지 또 식습관 장애 같은 것들을 다 그중에 하나나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도 극복을 하시고 또 이제 한선이 가정은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비춰지는데 다른 가정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오랜 시간을 두고 이게 아이와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쉽게 위탁 부모로 돼야지 결심을 한 부모들이 2, 3일,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위탁 가정 경험을 해보고 이건 정말 나랑 안 맞는 일인가 보다 혹은 이 아이가 나랑 맞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고 다른 아이를 또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위탁 아동 설치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또 반면으로는 아이들이 또 두 번, 세 번씩 버려지게 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버려지게 되고 위탁가정 들어가서 2번 버려지게 된다는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한인들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특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외국 부모들한테 위탁이 됐다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음식 차이로 인해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인 부모들이, 아시안 부모들이 특히 욕심이 많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위탁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치를 바라게 되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실망으로 이어지고, 또 이 실망이 아이에 대한 미움과 불만으로 이어져서 또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 일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한인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방치되었거나 힘들게 자란 아이들 중에는 간혹 많이 영어도 많이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 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 부모님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잘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언어의 문제. 대부분의 아시아계 부모님들이 교육열도 높으시고 그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으로 받은 아이도 내 아이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거에 충족이 돼서 적어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죠. 빨리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곳 로스앤젤레스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와서 처음 이제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선인의 가족을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선희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요. LA 카운티 내에만 봐도 34,000여 명이 지금 한선희와 같이 위탁 아동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숫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한인 아이들만 따지고 보면 전체 34,000여 명 중에 아시안들은 2% 이내고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아시안들은 652명인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인들은 대략 7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여러 통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정확한 한인 숫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도 뭐 가정부라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케이스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인 가정들을 봤을 때는 왜 그런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인들의 가정 불화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물질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부모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또 아동 학대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 아빠가 엄마를 때리다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뭐 물건을 던져서 깨진다든가 뭐 이러면 아이들한테 심적으로 많이 트라우마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아동 학대로 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애들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마약 중독 부모의 증가인데요. 한인들도 이제 마약 중독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약 중독으로 아동 방치가 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약 중독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따로 나온 숫자나 이런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퍼센테이지는 없지만 저희가 뭐 비영리 단체에 문의를 해봐도 이런 마약 중독 부모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 이런 걸로 상담 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알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부분인데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한인들 이외에도 이제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아이들의 사례를 이제 접수받는 이런 곳들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 이런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 신고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동보호국 한라인 모습인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정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아동 학대 1차적인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놀랐던 게 정말 건물 한 층이 전부 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얘기로는 1년에 20만 8천 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된 만큼 정말 많은 신고 접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신고 전화와 동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이런 사법당국과의 동시 수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And it's increased significantly. 10 years ago, we were getting 180,000 calls, so now we're getting 220,000 calls. And then when the call comes, no matter who it's from, being able to properly assess that call, then we had to assess then for urgency and determine whether
a worker, a social worker, needs to go out there immediately, or whether it's something that can wait 5 days.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아동 방치가 뭐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고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저도 취재를 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 방문 시간이 오전 10시였는데 그날 정오부터 10시까지 걸려온 전화 건수만 거의 110여 건이 되고요. 많네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Safe Surrender라고 신생아를 바로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화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로스앤젤레스를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Safe Surrender라는 사인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여러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쉽게 버릴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적인 측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과거보다는 이런 과정이 좀 더 쉬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장 많이 이제 문의 전화 등 여러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간대 그리고 요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먼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데요. 그 이유는 유치원이나 학교 끝날 시간이 2시, 3시 사이이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시켜놓고 아동들을 본 다음에 이 아동들의 상태를 보고 아동보호국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What school did you say you're calling from? So she got cut by dad, kind of like as a consequence, it seems like. 그럼 아동보호국 핫라인이 이제 1차적인 접수 라인이라고 보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봤을 때는 어떠한 이제 단체나 어떤 이런 정보를 받아주는 기관은 없나요? 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이 1차적으로 핫라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산하 AAPI 프로그램이라는 아시안과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제가 AAPI 위탁 가정들의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연말 행사에 다녀왔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방송이라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이제 연말 행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연말 행사니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산타클로스와 사진도 찍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아이들이 위탁 아동이라는 편견을 가져서 그렇지 우리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다를 게 없구나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런 아이들이 왜 부모들의 잘못으로 저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에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국 핫라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인들의 참여는 어떤가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담당자를 인터뷰를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아시안이나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놔도 한인 위탁 가정들의 관심이 없다. 이런 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거를 한인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So that's our job as our staff are culturally sensitive. They have an understanding, they have a background of their specific cultures. And I think that's really how we help families by providing social workers who can understand the culture. If there's anyone out there that wishes to help us and to help the children of the community, especially in the Korean language, and we really appreciate any assistance that can be provided. 다행히도 이 AAPI 프로그램이 조금씩 알려지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인가정상담소라는 곳이 담당을 해서 이게 한인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도 한인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봤을 때 한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인 가정상담소나 아니면 이 AAPI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홍보나 아니면 다른 활동은 없나요? 네, 이제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 AAPI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제 한인들을 담당하는 곳은 한인 가정상담소가 유일한데요. 먼저 아셔야 될 게 한인들이 위탁 아동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부정적이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되게 어두울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위탁 아동들 얘기를 들으면 먼저 거부감부터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 한인가정상담소에서 2014년부터 둥지찾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점차 이런 교육도 강화를 하고 홍보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한인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게 지난 2014년 생겨서 현재 33가정이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45회 위탁가정으로 위탁 아동들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I felt like we were given one life and we have to invest in something that's meaningful. And one thing that I felt that we could do together is parenting and provide a good, loving home for children who are in need.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패밀리는 따뜻한 곳, 패밀리는 정말 거기서 새롭게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곳이라는 것을 한 아이에게라도 가르쳐준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time to acting.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 중에 12명은 실제로 입양이 된 케이스도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혹시 문제점이나 아니면 아쉬운 점이 혹시 있나요? 취재를 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편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위탁 아동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탁가정 보조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어른들도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탁아동 보조금이 아이당 한 $1,000불, 평균 $1,000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돈을 보고 만약에 아이를 1명, 2명 케어를 더 늘어난다면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위탁 가정으로 신청을 하고 아이들을 받고 이런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위탁 아동들 절반의 경우에는 다시 홈리스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위탁 아동들 절반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만 절반은 다시 아동보호국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정말 어른들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금도 약 1,000불 가량 평균적으로 1,000불 가량 지원이 되세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분들도 사실 가끔 계시긴 하시는데 저희는 건강한 좋은 가정, 위탁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위탁가정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런 교육해드리고요. 또 인터뷰 과정에서 왜 위탁가정이 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위탁가정이 되시는 가정들을 저희가 찾아서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커뮤니티의 인식이 변화가 크게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게 근데 저희가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고 해도 인식 변화를 아무리 주변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아무리 이런 게 1차적으로 LA 카운티 보호국이나 에이전시에 의해 걸러진다고 해도 사실 그 당시 부모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인 차원은 마련이 돼 있지만 이게 또 사법당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예비 엄마로서 이제 위탁 아동들을 취재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작은 관심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어른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여러 느낀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믿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취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탁가정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이미지였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물론 좋은 부모도 많지만 이런 어두운 면 나쁜 부모도 많다는 걸 느꼈을 때 좀 되게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선희 사례를 앞에서 보셨다시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로 부정적으로 너무 인식되지 않고 위탁 아동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사한타 취재를 통해
우리 한인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사회 내에서의 가정 불화, 가정 폭력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짧은 생각과 욕심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죄 없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올해 최대 마지막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또 다른 말로 슈퍼 토요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날입니다. 실제 오늘 하루 쇼핑에 나서는 쇼핑객들은 전체 1억 2,600만 명, 1년 365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 쇼핑에 나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쇼핑 목록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라있는 제품군은 전자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보다는 스마트 제품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 바로 인공지능 제품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물과 사물을 이어지는 이른바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보다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역시 여전히 인기 상품입니다. 전통적인 연말 인기 제품인 TV 역시 4K의 스마트 기능은 기본으로 장착했습니다. 전자제품의 모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지금의 시작은 10년 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년, 아니 30년 전의 전자제품들은 어땠을까?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대형 전자 판매업소에서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새로 선보인 오디오 제품입니다. 한 컴퓨터 회사의 직원도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소비자들에게 1980년대 두꺼운 박스형 브라운관 TV에 지금은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VHS 비디오 플레이어들은 당시의 최신 제품들이었습니다. 아날로그 다이얼 방식의 세탁기, 지금 보면 너무 단순하다 싶은 디자인의 냉장고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처럼 옛 기억이 가물가물한 제품들도 당시에는 구매가 힘들 정도로 최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가정집에서 많이 찾는 가라오케의 경우 고객들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판매보다는 렌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은 핸드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언제 어디서나 전화가 터진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대당 $2,000로 훌쩍 넘기는 고가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휴대전화 대신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비포도 이제는 디자인 경쟁 시대입니다. 얇고 시간이 표시되며 호출 신호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비포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파, 젊은 층의 경우엔 유선형의 디자인과 함께 의상에 맞춰 강산이 3번은 바뀌었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쇼핑은 엄청난 인파를 헤집고 대형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마우스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상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첨단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물건을 살 때의 설레는 마음, 그리고 가족,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 줄 선물을 고를 때 느끼게 되는 따뜻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